심폐소 매직 블럭 만들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월요일날 학교에서 받았던 준비물을 꺼내세요. 스티커, 설명서, 블럭이 있어요. 먼저 스티커와 설명서를 분리하고 설명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심폐소생술 매직 블럭 만들기. 주의를 고정 스티커의 자리는 정확해야 해요. 하지만 색상이나 A와 B의 위치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자, 우리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매직 블럭 만들기를 할 건데 실패하지 않도록 선생님과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만들어 봅시다. 매직 블럭을 비닐에서 꺼내세요. 매직 블럭을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배열해 주세요. 배열한 뒤에 스티커 6A 앞면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맨 윗줄 블럭 2개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이때 블럭은 서로 밀착되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6B 앞면이라고 써있는 스티커를 맨 아랫줄 블럭 2개 붙여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블럭과 블럭이 밀착되도록. 자, 이제 블럭을 설명서에는 왼쪽으로 돌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오른쪽으로 돌려요. 자, 블럭의 왼쪽 면, 앞면의 왼쪽 면에다가 하늘색 OA 왼쪽 면이라고 써있는 스티커를 세로로 붙여주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블럭이 잘 밀착될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아래쪽에 OB 왼쪽 면이라고 써있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이제 블럭을 왼쪽으로 2번 돌려서 오른쪽 면이 나오게 하고 OA 오른쪽 면이라고 써있는 스티커를 세로로 위쪽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OB 오른쪽 면이라고 써있는 블럭 스티커를 블럭에 붙여주세요. 자, 이제 블럭의 뒷면이 위쪽으로 오도록 해서 3A 뒷면이라고 써있는 스티커를 오른쪽 가운데 2번째와 3번째 블럭에 붙여주고요. 3B 뒷면이라고 써있는 스티커를 왼쪽 가운데 블럭 2개 세로로 붙여주세요. 자, 이제 앞면으로 다시 돌려서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때 블럭을 꽉 눌러서 스티커가 접히게, 그래야 블럭이 서로 밀착되어요. 자, 그림처럼 이 면이 1면이에요. 이곳에 1번이라고 써있는 심폐소생술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붙일 때는 블럭끼리 밀착시켜서. 자, 이제 그림과 같이 화면처럼 블럭을 펴고 다시 꾹 눌러서 블럭을 밀착시켜 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A와 이 B를 순서대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블럭을 위와 아래로 벌려주세요. 3A, 3B라고 쓰여 있는 면이 나올 거예요. 이곳에 3A와 3B를 붙여줍니다. 이 3A와 3B면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이 모양에서 이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사면이에요. 사면에는 4번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4번 스티커가 사면 스티커가 붙여졌으면 이걸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펴주세요. 5A와 5B, 5A, 5B가 나옵니다. 이 면에다가 5A, 5B를 붙여줄게요. 자, 5A, 5B 면이 모두 완성되었어요. 이제 블럭을 이쪽 이렇게 펼쳐주세요. 6A, 6B가 있어요. 우리 스티커에 6A와 6B를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6A, 6B면 스티커가 완성되면 자, 이렇게 접어보세요. 자, 이때 스티커가 모든 면에 다 붙어 있어요. 뒷면으로 돌리면 비어 있어요. 이곳에다가 스티커를
칠면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합니다. 칠면 자, 이제 마지막 팔면 스티커가 남았어요. 팔면 스티커는 블럭을 돌리면서 빈 곳을 찾아 붙입니다. 잘 안 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매직 블럭 만들기 완성. 이런 모양으로 완성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는 다 만든 심폐소생술 매직 블록을 이용해서 심폐소생술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블록에 잘못된 내용이 조금 있어 함께 수정해 보겠습니다. 블록을 좌우로 벌리면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방법이 나옵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뇌 손상 또는 사망을 지연시키는 기술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한 부분 찾았나요? 네, 인공호흡으로란 말이 이상하죠.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인공호흡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죠. 이 말을 지워주세요. 심폐소생술이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여 뇌 손상 또는 사망을 지연시키는 기술입니다. 네, 이 말이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우리가 공급하는 산소는 환자의 혈액 속에 남아있던 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찾거나 전문 의료팀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과정을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환자가 쓰러져 있으면 의식을 확인하죠. 어깨를 두드려 환자의 반응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반응이 없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119에 신고를 하고 제세동기를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환자의 호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호흡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흉부 압박을 시작합니다. 흉부 압박은 위치와 방법은 앞에서 자세히 배웠죠. 흉부 압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팔꿈치를 곧게 펴고 나의 팔과 환자의 몸이 수직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5에서 6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누르면 됩니다. 자, 이때 만약 제세동기가 왔다. 그러면 얼른 옆쪽에서 제세동기 버튼을 켠 후에 안내에 따라서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고 안내에 따라서 전기 충격을 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 환자에게서 꼭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4번으로 가서 이걸 위아래로 벌리면 기도유지와 인공호흡 단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하기가 좀 어렵고요. 여러분은
이런 방법을 실제로 실습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만일 모르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기도유지와 인공호흡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환자가 깨어나거나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흉부 압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는 도중에 환자의 호흡이 돌아온 것 같아요. 환자가 소리를 낸다거나 움직이게 되면 이때는 심장 압박을 멈추고 환자의 회복 자세를 취해주면 좋습니다. 회복 자세는 어떻게 취해주면 되냐면 나의 반대쪽에 있는 환자의 팔과 다리를 구부려서, 팔은 환자의 어깨 쪽, 반대쪽 어깨에, 다리는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몸통을 굴려주면 환자가 옆으로 누운 자세가 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해주는 이유는 환자의 혀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회복 자세를 취해주시고, 자, 환자는 이제 병원에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함부로 환자의 의식이 돌아왔다고 해서 물 같은 걸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다시 앞면이 나오죠. 자, 이때 여기를 바로 돌려보면 뒷면 반대쪽에는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매직블럭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단계를 모두 확인한 것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주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